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더 플러스 TV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기로 했었죠. 자, 오늘 이태훈 소장님 모시고 잠실 지역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실의 그 옛날 잠실 네. 섬이었던 지도도 보고 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30억을 넘어서 거래가 됐던 네. 한 달 사이에 1억 3천만 원이 넘게 네. 뛰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조금만 우리가 오늘 잠실 쪽 이야기를 네. 쭉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 좀 해보고 잠실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부터 좀 이렇게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먼저 잠실 주공 아파트에 예전에 76년도에 잠실 주공 5단지를 분양을 했던 광고입니다. 아, 이게 네. 76년인가요? 네, 76년도에 이제 잠실 5단지 분양할 때 나왔던 분양 광고의 그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너무 한문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게 보면 주공이 드리는 큰 규모의 마지막 고층 아파트 3,930세대랍니다. 네. 네. 단지가 크네요. 네. 그때 당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엄청 큰 단지죠. 네.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건폐율이 낮아 그 10%라고 하고요. 이제 그 공간 면적이 이제 동간 거리가 70m다. 막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70년대 그 생각하셨던 이거를 뭐 광고 어떤 카피라이터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이걸 홍보하고 뭐 만들 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70년대도 이렇게 많이 집약이 되어 있어요. 뭐 용적률부터 해가지고요. 뭐 이제 용적률이 낮아. 그게 나중에 이제 초고층으로 올라갈 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여기 15층이어가 중층 정도 단지인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70층까지 높아지는 아파트가 이제 바뀔 거니까 좀 그런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또 파이프 온돌에다가 라디에이터가 있다. 뭐 그런 내용부터 네네. 뭐 어린이 놀이터와 뭐 오. 수영장하고 뭐 정구장이 있다. 그런 커뮤니티 그런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이게 지금 70년대 얘기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어마어마했겠죠. 되게 엄청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아파트 들어가면 이제 파라다이스에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럼요. 예전에 70년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신식이죠. 네, 이게. 연탄 아궁이에 이렇게 그럼요. 해야 됐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가 잠실 주공 5단지가요. 평형대가 지금 한 5개 정도 돼요.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한 평형대고요. 여기가 대지 지분이 되게 높아요. 대지 지분이 동호수 지정을 할 때 이제 내가 평형대를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높은 평형대를 선정을 하더라도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23평에서 24평 사이예요. 네. 그러면 아파트 공유 지분 치고는 엄청 큰 거거든요. 최근에 지어지는 것들은 거의 10평 미만인데 여기는 24평, 25평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 아파트 가격을 보면 아마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76년도에 했을 때 1,000만 원대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을 네네. 겁니다. 그쵸. 아마 그때 당시에도. 네. 이게 연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천하장사 이만기 감독님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이분이 네. 천하장사를 했을 때 네. 그때 그 상금 네. 황소 막 받고 네, 네, 할 때 네. 그 상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런 상금은 세금을 떼잖아요. 그렇죠. 세금 떼고 나면 한 60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산에 600만 원이 아파트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네, 네. 그 얘기한 게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짜장면 가격 있잖아요. 네. 그게 130원이었다라고 어? 합니다. 그래요? 130원? 네. 그때 네네네. 전철 가격이 60원인가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대기업 월급? 다녔던 네네. 분이 월급이 20만 원이었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는 또 엄청 큰 돈. 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용자금이 200만 원이 깔려 있고 내가 이제 입주할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은 한 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8월 8일 날 네, 30억 넘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1억.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이제 31억. 한 40년, 한 50년 다 돼가죠, 그죠? 50년 만에 지금 거의 한 300배 정도 된 거죠, 그죠? 와, 네. 대단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2024년 4월 3일 날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가 송파구 잠실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됐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 결정이 됐고요. 경관 심의안이 수정 가결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잠실 5단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이에 신촌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이 그대로 그 위치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거를 뒤로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시간이 조금 길게 끌어져 있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된 상태고요. 학교는 네.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예, 거기 있는 걸로. 비슷하게. 네. 됐고 그래서 여기가 30개동 3,940세대가요 28개동 6,491세대로 재건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야, 가구 수가 엄청 많이 늘기는 하네요. 네. 동수는 2개가 줄어들어도.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가 재건축을 시작한 지 28년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우물이에요. 아, 저 뚜껑 닫아져 네. 우물이고 그 옆에 보면 저게 그 마중물 넣어서 펌프를 하는 게 시골에서 두 개가, 예. 시골에서 네. 마중물 부어갖고 이게 펌프질하던 거. 예, 네. 그 78년도면은 여기도 시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 옛날 사진을 봤을 때 네네. 여기 밑에 물이 흐르니까 많이 흘렀겠죠. 그렇겠네요. 한강물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약간 뭐 식수 내지는 뭐 빨래를 빨래도 했을 때도 하시고.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96년도에 처음 여기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민들. 네, 주민들끼리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통과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아파트가 위험해요라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네, 네. 할 수 있겠죠. 어, 네. 위험해요. 그럼 실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와, 같은 만세. 경우에는 와 너무 좋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조합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4년도 4월달 아까 제가 방금 보셨던 거에 개발 기본 계획하고 재건축 정비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금 매우 오래 걸렸는데 특히나 그러네요. 네. 지금 11년 예, 4개월. 13년부터 24년도까지 한 11년 4개월이 걸렸는데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이런 기본 구상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개동 6,491세대가 이런 통해 가지고 위치가 이렇게 확정이 된 거고 저걸 받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가 밑그림을 그려준 거거든요. 밑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조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촌초등학교는 그대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공공공지에 보면 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놔뒀다가 여기가 나중에 중학생들이 많이 이제 필요할 시기가 되면 거기에 중학교를 짓겠다라는 것까지 미리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뭐 6,500세대 정도 되니까 중학교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감도가 이렇게 생겼고요. 오, 여기가 잠실역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여기에 70층짜리가 일단은 들어옵니다. 70층. 네, 그 기본이 49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이제 잠실역 방향에서 본 거죠. 네, 나름 저 지역의 또 랜드마크처럼. 그렇죠. 네. 여기 대각선에는 뭐가 있겠어요? 롯데월드? 타워. 롯데타워. 예. 예. 대각선에는 그 모습입니다. 그쵸, 위치가. 네네네. 그쪽이.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완전 그렇죠. 신도시랄까? 뭐 아니, 완전 무슨 느낌이 엄청, 완전 다르겠죠. 대도시의 어떤 그렇죠? 느낌이 강하게 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한강에서 바라본 아하. 이제 모습인데요. 네. 가상으로 이제 합쳤을 때 그렇죠. 저런 모습이죠. 네. 이제 그 한강변에는 이제 49층짜리 아파트가 되어 있고 이제 뒤편으로는 이제 높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허가들이 되게 복잡해요. 여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 구축 소유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를 한번 해요. 우리 아파트 너무 오래되고 살기가 좀 불편하고 어떻게 녹물도 나오고 차도 그렇고 주차장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여기 우리 재건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서울시가 여기는 이제 그 승인권자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희가 한다라고 했으니 네. 우리가 밑그림을 그릴게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왜냐하면 되고. 예,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은 세대 수가 많이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뭐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네,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세대 수가 늘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주변 인프라들이 그죠, 도로랄지 네, 뭐, 그런 환경들이 아직도 그걸 확보를 했느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좋다고 해가지고 고층으로 막 지으면 그 동네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히고 또 뭐가 있겠어?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증설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전기라든지 그런 사용 용량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 아파트니까 우리 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몇 거예요. 층짜리 뭐 네네. 몇 개를 몇 세대를 막 네, 만들어 그것도 공원도 안 있고. 만들고 막. 네. 그리고 빡빡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 환경하고요, 교통 환경이 그런 것들 많이를 봐요. 그래서 그 잠실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거기가 옛날에는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교통의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네. 지하에 들어가서 그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여기도 한꺼번에 이제 3,000세대에서 6,000세대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도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준비를 일단은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조합 쪽에서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는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하고 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번에 2024년 4월 달에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반 시설하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필요하니까 너희 어떡할래?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짰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서는 밀도를 어떻게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동간의 배치도 어떻게 할 거고 성냥 가구로 요즘에는 이제 못 짓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저번에 한번 아마 잠실 5단지 한참 유명을 했을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들이 와서 뭐 대결도 하고 뭐 대회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걸 발표를 해요. 용적률을 어떻게 하시고 최고층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세대수는 요정 정도만 늘리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조합해서 이거는 조합해서 싫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한 거니까 조합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성산 시형 아파트가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산 시형 아파트는 이게 마포구에 있는 거거든요. 예. 강북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안전 진단을 2020년 5월달에 이제 통과가 되었거든요. 내지는 좀 불편해요라 했던 거를 2020년 5월달에 했고요. 그게 재건축이 통과가 되면서 한 달 사이에 호가가 1억씩을 막 뛰어버린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통과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2023년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아까 전에 밑그림을 그려 40층 4,823가구로 재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층짜리로 네, 가구 수도 꽤 많이 늘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이에는 요거는 3년 반 소요가 안 된 거죠. 매우 짧아진 네, 짧아진 느낌이네요. 네. 그런데 이 3년 반도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박원순 시장에서 네네네. 오세훈 시장으로 서울시장이 바뀌는 바뀌면서 상황. 이게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는 투기가 우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인허가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이 이때는 또 시기가 집값이 막 올라갈 때니까 네. 집값이 올라가면은 승인을 조금 막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조금 그때 당시 분위기가 조절을 좀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조금 위험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몸테크를 하다 보면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가 50대에 거기 들어갔는데 벌써 70대가 되셨다라고 하는 분이 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20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렇죠. 그 네. 마지막 단계만 해도 뭐 그렇죠. 11년이었지만 그 네. 전에 스타트 할 때만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렇죠. 들어가신 분들은 네. 뭐 50대 들어가서 70대가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8년 만에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밑그림만 그려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주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착공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부분 철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80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야, 이거 이게 참 어찌 보면 네. 사람의 그 삶이 한 번 사는 건데 그렇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난 깨끗한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살래. 네. 어찌 보면. 네. 근데 물론 이분들이 이제 성공하셔가지고 뭐 성공하셔서 좋은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와 80이 넘으셔서 네, 내지는 대부분은 90 빨리 될 되셔갖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알아요. 아는데 약간의 어떤 공공재 성향을 띠다 보니까 톡대고 이렇게 몸태클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2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이번에 8.18 대책에서도 네.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것들이 뭐냐면 시간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고 시공사들의 마찰이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에 자꾸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에서는 그 인허가 문제를 조금은 간소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또 1억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게 이런 네.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어쨌든 결국에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 버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나 10년 고생할 거 5년만 고생하면 돼. 뭘로 녹아가겠어요? 네. 다 돈으로 녹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단축시키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그런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비 계획이 나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건축 허가를 또 받는 거예요. 네. 네. 복잡하네요. 그거 복잡하죠. 절차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번에 왜 좀 두 개를 묶어서 네, 축소를 시켜준다라고 발표가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미리 발표를 했어요. 4월 19일 날 서울시에서도 첫 정비사업 통합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요. 심의 기간을 2년짜리를 6개월을 좀 줄여주는데 그게 이제 전체는 다 아니고요. 건축부터 교통, 공원 심의를 한 번에 해서 그걸 2년 걸리는 걸 6개월 동안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됩니다. 뭐죠? 뭐 이렇게 많죠? 안전 영향 평가, 환경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고층으로 짓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확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그 하루 종일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부 체납도 받고 뭐 그런 걸 자원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 이제 건축 심의가 끝난다라는 다 겁니다. 지어놨을 때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잠실주공 5단지 조합장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 게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박원순 시장 때 잠깐 멈췄었나 봐요. 이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원하는 어떤 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합에서 그 안들을 마련해서 갖다를 줘도 승인을 안 내주다 보니까 자꾸 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2024년까지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인가를 받고 2025년도에는 관리 처분 계획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27년 말까지 이주 철거 착공 그다음에 분양을 하겠다라는 게 잠실주공 5단지의 어떤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7년 말에 네. 분양까지 네.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평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큰 평수다 보니까 여기는 40평 이상을 이제 내가 신청을 하더라도 아마 환급금을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30평대를 조합원들은 갖고 있는 조합원은 네. 40평을 이제 받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3, 4억 정도를 더 받을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왜 30억에도 사시는지. 네. 그렇죠. 어쨌든 뭐 남겨 먹는 상황도 되고 거기서 또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네. 추가적으로.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은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요. 일반 분양자보다는 한 80 정도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분양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득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30억이라도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가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그 예상 분양가긴 해도 아마 25억 미만이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잠실 주공 5단지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지금 그렇다면 네. 현재 무주택자 분들 네. 한테는 지금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다. 네. 저기가 지금 네.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렇죠. 능력 대신 능력이 되긴 해야죠. 네, 30억을 기본적으로 일단 30억은 아니죠. 30억은 아닌가요? 네네. 네네. 30억 가까이는 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왜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은요. 입지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는 뭐 잠실역이잖아요. 그죠? 네. 잠실역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한 15분이면 가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실 나루역을 통해 가지고 을지로 사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무주택자들한테 왜 가능성을 네. 보냐면 여기가 최고 70층짜리 재건축이에요. 네. 여기가 6,383가구 중에서 1,836가구가 일반 분양인데요. 1,836가구가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아파트들이 뭐 분양한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거의 1,000세대 미만이거나 많아야 한 1,2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일반 분양이 1,836가구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네. 그렇군요. 나중에 네. 한번 70층이 초고층 아파트잖아요. 네, 네. 나중에 높은 아파트는 네, 좀- 나중에 한번 네. 아니 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네. 초고층은 안 들어가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어떨지. 왜냐하면 이제 이 70층까지 이제 지으면 네. 그 다음은 사실 네.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네. 뭐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이 들어서 그 높은 데 살면 네. 대지의 기회를 받지를 못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등. 네.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구가 계속 네. 줄어들다 보면 그 중간 중간에 그 이제 아파트가 낡게 됐을 때 네. 지금이야 새 거니까 문제 없지만 엘리베이터 한 번씩 멈춰 버린다거나 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다음이나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죽고 나서 벌어질 상황 같은데 벌써 걱정을 또 많이들 하시네요. 네네. 일단 왜 주공 5단지가 또 무주택자들한테 기회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입지 엄청 좋죠. 이거 네. 여기만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다 통틀어 가지고 여기만큼 입지가 좋은 데가 있을까 싶어요. 서울은. 예, 잠실역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역이랑 강남하고의 접근성도 있지만 나중에 여기 삼성동에 그 현대 GBC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역까지 15분이면 삼성역까지 얼마나 가겠어요? 10분도 안 가요. 그렇죠. 네, 차로도 얼마 이제 걸리지 않고 거기가 대규모의 또 업무 시설이 들어오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는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건은 실거주 요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수요보다는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가구가 넘는 그 대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청약 가점이 지금 막 만점을 해야지 내가 좋은 걸 하나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여기 갑자기 1,800가구가 쏟아져 나오다 보면 서울시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을 넣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 있는 그 무주택자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능력이 되면은 무조건 좀 받으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능력 네. 되시는 분들은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 뭐야 한남 더일이라든지 거기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상상도 못하게 뭐 100억, 130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예, 그건 좀 뭐 넘사벽일 수 있어도요. 여기도 뭐 입지라든지 뭐 그런 장점만 따진다 한남 더일 가서 보면 한강을 보이는 조망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한남 이태원 방향을 많이 쳐다보고 있지 한강 조망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렇게 뭐 7, 80억대의 자산가들이 많이 몰려 살기도 하고 그리고 잠실도 여기도 보면 초고층이 몰려 있는 부분들은 아마 좀 우리가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네, 네. 돈 많으시거나 연예인이거나 뭐 네. 사업하시는 분들. 롯데월드 타워도 약간 그런 부분 그런 연예인들이라든지 약간 사회 지도층 관련된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다 하기 전에 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공급에 대해서만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이제 공급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주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지금 저기에서 네. 이제 그만한 세대가 빠져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딘가로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살 집이 필요하시네요. 네. 그래서 3,930 가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파구 일대 그리고 강동구 일대, 강남구 일대 아니면 성남시까지 아니면 위례 그런 부분까지 아마 확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거기에 매도를 해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한테 아마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송파구 아파트 전세 매물수가요. 이게 보시면 아마 꾸준해요. 한 3,000세대 정도 돼요. 3,000가구 정도가. 네. 근데 3,900세대면 그걸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외 지역으로 외 지역으로 퍼진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재건축 이주하고요, 재개발 이주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재개발 이주는 좀 대부분 빌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빌라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재건축은 여기는 좀 고가 아파트잖아요. 고가 아파트면은 이주비가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거 감정 평가를 내릴 거거든요. 네. 재개발 지역의 또 위치라든지 그런 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좋겠죠. 근데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감정 평가 금액이 이런 잠실에 있는 고가 아파트라든지 뭐 아파트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비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를 하는 부분들은 근처에 있는 빌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이런 초고가 아파트라든지 감정평가 금액이 많은 아파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장들을 휩쓴다라는 그러겠죠.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아마 여기 최소 20억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LTV를 50%를 받더라도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고 이주비가 10억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계단도 많이 무너져 있고 뭐 주차도 그렇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의 가격이 형성된 게 5억에서 7억 사이예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들은 그걸 주고도 한 3, 4억 정도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세도 상당히 많이 계약이 됐던데 여기가 월세가 1억에서 1억 미만에 월세가 160에서 한 250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 소유자는 한 9억 정도의 또 이주비를 또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세라든지 그런 매물들이 아마 순식간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잠실 5단지를 통해 가지고 아마 하남의 미사까지 여기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인 네네. 거죠.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억에서 7억 사이잖아요. 네. 그러면 5억에서 7억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하남 미사라든지 뭐 저기 고덕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멀리 간다 그러면 또 미래까지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 그다음에 송동구, 광진구, 뭐 강동구 일대에 좀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산이 되면 이 근처에 있는 뭐 아파트들이 아파트 전세 가격들이 아마 좀 요동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무주택자였던 분들이 어떤 또 불편함을 또 갖겠죠. 갑자기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그만큼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또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좀 뭐 단지가 작은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여러 세대가 효과들이, 효과를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나비 효과처럼. 근데 지금 이게 네. 어찌 보면은 재개발 혹은 재건축들이 네. 현재 그 서울시장
바뀌고 이후에 네. 빨리빨리 좀 추진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지금 어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인구가 예전에는 1,200만 명까지 넘어갔다가 지금은 거의 930만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전에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저번에 뭐 총선 전에는 뭐 하남시도 편입을 하고 김포시도 편입을 해서 인구 1,000만을 자꾸 메가 시티. 네. 자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은 허무맹랑한 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아파트라든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는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지금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일부 이제 그린벨트를 조금 뭐 훼손을 하더라도 거기 아파트를 늘려서 여기 인구를 더 유입을 시키겠다 내지는 뭐 그런 구상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약간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서울시에 있는 이제 아파트 가격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자꾸 이제 뭐 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자꾸 보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 진행되는 동안에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끝나고 네. 되려 이제 다시 이 단지가 더 커지고 세대수가 더 네. 늘어나니까 네. 그때는 반대로 주변에서 네. 오히려 이제 입주가 시작돼 버리면 그렇죠. 그땐 또 가격이 날아갈 수는 있겠네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약간 블랙홀처럼 여기가 쏙 빨아당겨 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전세 가격을 빨리 빼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전세 가격이 좀 낮아지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럼 낮아지다 보면은 좀 혼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11월 달에 한번 경험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월에서 12월. 강동구 네. 네. 올림픽 파크 올림픽, 플레이원 아파트가 세대니까.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마 거기가 아마 5천 세대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천 세대가 들어가면은 그 주변이 어떻겠어요?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그리고 송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으니까 이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수요가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빈집만 남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집주인이면 어떻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누군가를 받아야지만 네. 그 사람들한테 그 전세금이라든지 그런 거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마 11월 달, 12월, 아마 내년 1, 2월 달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아까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서울시 이 부분에서 신고가 거래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네. 지금 그 주변 조금은 이제 주변 구역까지 뭐 강북구랄지 네. 노원구랄지 노도강 이런 지역들까지도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들에서 최고가 대비 서울시 전체가 약 90%까지 올라오는 그런 네. 상황이 일단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게 9월에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대출 규제 부분과 그 다음에 11월에 12,000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쭉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네. 나오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12,000가구가 여기저기서 네.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헬리오시티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전세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송파가 되게 안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도 그 헬리오시티도 10,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입주 물량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주변에 이제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간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공백기가 약간 생겼을 때 송파구 어떤 집값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그리고 주변에 강동구까지 미쳤던 게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네네네. 그게 5년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12,000세대가 그러니까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면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들을 먼저 좀 정리를 드리면 어쨌든 잠실 주공 5단지가 이제 기본 계획이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비 계획안도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빨리 이제 추진 밑그림은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빠르면 2027년에 일반 분양을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1,836가구라고 하는 큰 물량이거든 일반 분양이 그것들을 이제 무주택자들을 한번 기회가 되시거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네. 있고 그다음에 이주 과정에서 주변의 매매 전세를 얼만큼 자극하는지도 한번 좀 예상을 해보시면 어떤
타이밍이라는 거는 저런 식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음. 이게 뭐 주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의식주가 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대출 뭐 그런 얘기도 많이들 네네. 하셨는 게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참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자극들이 좀 많이 어떻게 좀 큰 바람이 한번 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돈을 다 쥐고 그렇죠.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분은 뭐 이렇게 많지는 극소수겠죠. 네. 의외로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고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느냐가 또 네.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장이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잘 대처하고 오늘은 우리가 잠실 네, 네. 5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한편으로는 이제 강동구 네. 12,000세대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상황이 되면 지금의 어떤 고공행진하고 있는 전세가나 혹은 매매가가 살짝은 또 둔화될지도 모르겠다. 그것들까지 확인을 하고 뭔가 이번에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막 신고가로 나도 막 살래 이렇게 가기보다는 네. 한 번 정도 지금은 오히려 네. 템포를 낮춰서 내년 한 1월, 2월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갑자기 지금 한 달 사이에 1억이 뛰고 막 1억 5천 이렇게 뛰기도 하니까 네.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좀 진짜 떨어진다라고 고점일지는 하면, 모르겠지만 네. 떨어지게 됐을 때는 뭐 두세 달에 걸쳐서 5천이든 네. 1억이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항상 예방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좋아질 거는 분명히 있는 단지이기도 한데 내가 좋은 가격으로 사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무주택자분들은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어차피 기다리면 한 번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타이밍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뭐 계속 뭐 누군가는 하방론자일 수도 있고 누구는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만 조금 파악을 하시면은 내가 능력만 되신다라고 하면 좋은 거 잘 마련하시면 네. 뭐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심해 보시고 좋은 선택들이 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려봅니다. 자, 저희 이제 인사 좀 네. 드려볼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